보면 담론판만 보면 되게 재밌어. 담론판만 보면 이쪽 대선 주자는 이재명이고 이쪽 대선 주자는 윤희숙 같아. 그렇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만 하면 받아치는 게 윤희숙이야. 지금 원래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 해가지고 뭐 하나의 이슈가 나오면 그거로 서로 치고받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은 안 나오고 그러면 지금은 담론의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서 있다고.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하면 이낙연 지사가 뭐라고 그러고 정세균이 뭐라고 하고 윤희숙이 뭐라고 하고. 응? 그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막 득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윤 총장은 그거에 뭐 기본소득이니 세계여행 1,000만 원이니 군 제대자 3,000만 원이니 청년에 대한 뭐니 윤 총장 쪽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는 게 없는데 막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가이 되고 이렇게 반가이 되고 이렇게 반가이 되면서 윤 총장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돼. 이 판 되게 웃기는 판입니다, 여러분. 이 판은 되게 웃기는 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하고 담론으로 존재감으로 맞다이를 뜨는 사람이 윤 총장이라면 그럼 담론으로 맞다이를 뜨는 이쪽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는 또 스타일상 가만히 못 있지. 가만히 있고 뭐가 됐든 계속 청년 이슈가 발생하든 남녀 갈등이 발생하든 뭐가 됐든 계속 적시타를 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적시타를 쳐. 저는 청년 이슈 때 이재명 지사가 적시타 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 1,000만 원은 이거는 헛스윙이지. 이재명 지사는 적시타를 칠 때도 있고 헛스윙을 할 때도 있고 삼진을 할 때도 계속 하는데 그런데 저기 뭐예요. 이낙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적시타가 없지. 요번에 이제 3,000만 원 정도 딱 얘기 나오니까 윤희숙 의원이 어떻게 받아쳐요? 이재명의 1,000만 원하고는 다르고 그 제대자 3,000만 원은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군에서 제대한 사람한테 3,000만 원 준다는 건 군 복무자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누가 징병을 하나라는 거 징병제가 여러분 공짜라고 누가 그래? 노르웨이 같은 데나 뭐 그런 나라랑 비교하기엔 좀 그럴지 몰라도 젊은 생떼 같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는데 돈도 안 받고 간다. 지금 뭐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월급 받고 하는데 경제적 보상도 없이 네 인연을 날려라. 이건 이때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양아치였던 거야. 그러고 가산점도 못 주겠다. 그거는 그러면 제대자에게 그들의 공로와 노동이잖아요. 노동. 일을 한 거잖아. 군 복무하면서 외롭고 그런 거 집 떠나서 외롭고 서럽고 하는 거 다 견뎌내고 경력 단절. 남자들도 어쨌든 간에 2년 경력 학생으로서의 경력 단절 공부하고 영어 단어 다 까먹고 바보 되고 나온다고. 공부했던 거 다 바보 되고 나오면 다시 이거 복구하려면 복학생들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력 단절이잖아.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3,000만 원이라도 해주겠다라는 거, 그 이낙연의 3,000만 원 보상책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그건 이렇게 또 지원 사격을 했단 말이야. 그럼 뭐냐면 지금 이 판에서 담론자로서 이 대선판에서 담론자로는 현재로서는 이재명, 이낙연, 윤희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윤희숙 의원은 아무리 봐도 대선 주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야. 대선판은 열렸는데 대선 담론장에 있는데 그 대선 담론장 자체에 가담했다라는 게 대선 주자한테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판이.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담론판에서 지지율을 쭉쭉쭉쭉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늘렸다 줄였다 적시타 쳤다 삼진 먹었다 계속 왔다. 이 담론판에서 이재명 지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낙연은 마이너스 하다가 잠깐 플러스 쳤고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으니까 존재가 담론판에서의 역할은 없는데 존재감으로 지지율이 가고. 그런데 이제 다들 윤석열 이 판에 언제 등판하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
그러니까 관심사와 관심사로 계속 누구를 만나냐, 뭐 비문 시민단체랑 나한테도 전화, 그 비문 시민단체가 너희냐? 아닌데요? 윤 총장을 뭐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비문단체랑 뭐 창당을 하고 뭐를 어떻게, 그것도 지금 내가 같으면 1월 달이면은 가능한 얘기라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가능한 얘기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대선판 관련돼서 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요새 여러분 페미 문제하고 중국력이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이 대선판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운 인간이란 얘기겠지. 대선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입장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선판에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인간이 페미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걸 팍팍 지를까? 이걸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자제하다가 에라 나는 나대로 간다, 지원 사격을 하는 입장인지 메인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렸으니까, 내 할 일 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슈를 끌어가는 것, 좀 주류적인 거에서 벗어나 있는 것 좀 보이죠. 주류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게 있고, 주류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저 새끼가 여론을 이끈다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나는 그러면은 이 주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여론을 이끄는 방향으로 내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한미 동맹, 뭐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침투들, 펀드의 문제들, 뭐 남녀 여성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끌고 가는 입장으로 간다는 건데, 내 포지션이나 내가 하는 발언을 보면은 내가 이 대선판에서 그냥 멀리서 윤 총장님 화이팅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 핵심 코어로 가는 역할이면은 이런 발언을 하겠냐? 또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확 줄겠지. 내가 페미나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되나? 페미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스탠스만 봐도 이 대선판에서 유재일이라는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잡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오만 설왕설래를 하나. 그치.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미대행도 후원자하고 활동자하고 해서 1000명 조직으로 가니까, 아니 끽해봐야 이해찬이 외곽 조직 만든다고 해봐야 10,000명 조직인데 그래도 일개 시민단체긴 하지만 1000명 조직 만들고 또 계속 조직적으로 계속 불려나가서 이 대선판에 대선 때까지는 2-3,000명짜리 조직은 돼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슈나 이런 거에서 외곽적인 역할을 하겠지. 무슨 씨발 핵심 코어 역할을 하고 뭐를 하겠어. 예. 아휴, 뭐 그런 거죠. 지금 이 판이 되게 웃기게 돌아가는 판이야. 웃기게. 그러니까 이게 대선판이 로얄 럼블 판이잖아요. 대선판은 로얄 럼블 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판인데, 근데 이게 보면은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로얄 럼블에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맨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딱 올라와 있고, 맨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이 로얄 럼블 판에 1번으로 올라가는 게 이재명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총리를 하고 있으면서 총리가 끝나면 못나면 하면서, 그러다 총리 끝나고 당대표 태클 탔다가 폭망한 이낙연 터덜 이렇게 링으로 올라오면서, 이재명 얘가 1년 전까지만 해도 내 지지율 반토막도 안 돼 족밥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뭐 거의 이런 상태에서 터덜 이거 조금 있으면 떨려다 나간다. 지금 5%까지 떨어졌나? 그런 상태에서 올라오고, 정세균은 또 총리하고 있었어. 내가 이 나라의 재상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이낙연이 나가리 됐으니 내가 전라도야, 전라북도야 나는 뭐 이러면서 조직 긁어모으고, 전라도야 막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있는데 하나도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우리 전라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뭐 이렇게 머리는 확 돌리고 있고. 플래시 실판 가져 오늘. 그러고 있지.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거는 그거야. 그러면서 원래 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판은 민주당 대선판에, 여러분 이거 지금 까먹고 있지만 이거요. 대선판에 4명이 올라가 있었다고. 저번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다음 대통령은 안희정이다.
이게 민주당 대세였어. 민주당 대세였다고. 안희정이 차기 대선의 1번 주자라는 게 그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대세였어. 그 다음에 친노의 적자다, 뭐 엔드 이거를 다 받아, 독자 세력도 있고 문재인 세력을 이렇게 나중에 결국 받아 안을 사람은 안희정이다. 이게 어마어마했다고. 컨대 그렇게가 서울시장 박원순 그렇게가 친문의 적자 김경수 적골라. 그러고 이재명 남은 거야. 이게 무슨 판때기야? 안이 바뀜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안희정 가고 이재명 공격 당할 때는, 그리고 김경수, 그러니까 안희정하고 김경수가 그렇게 이렇게 후려쳐질 때는 조금 그랬어. 그리고 이재명 공격 당할 때도 그랬는데 박원순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음모론을 싫어한다, 뭐 증거 없는 얘기는 안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까지 이 안이 바뀜은 너무 드라마틱하잖아. 흥부의 방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흥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한국 정치에는 주류 정치가 얘기를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계속 있는 거야.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얘기 언론이 마지막에 끝나갈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정부가 끝나가는데 되게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이 정부가 끝나가면서 권력이 누출되면서 중국하고의 문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의 문제는 언론들도 얽혔네? 언론들도 얽혀가지고 중국 얘기는 이게 이러니 거기다가 그거 뭐야? 응? 거기다 안이 바뀐 같은 그 세간에 돌던 전설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그 성추행,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그리고 한 명은 죽고 뭐 그리고 한 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 점 없단 말이야 하고 막 들추고 막 이게 야, 웃기잖아. 안 웃겨요? 난 졸라게 웃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판때기가 참네. 흥부의 방님 감사합니다. 골 때리는 판이에요. 골 때리는 판.